8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83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058명입니다. 신규로 72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746명이 격리 중이고 중증 위중 환자는 12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사례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기준이고 집계 시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6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이 588명으로 서울 393명, 인천이 35명, 경기가 160명이고 비수도권도 35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근무하거나 거주 등 일하고 있는 장소인 콜센터,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다른 교회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 114개소, 자세히는 4개의 콜센터, 44개소의 직장, 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9개소의 의료기관, 5개소의 종교시설, 7개소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33개의 학교 또는 학원, 기타 2개소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8시 기준으로는 총 114개소 중에 11개소에 50명의 2차 전파 이상의 확진자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콜센터가 4개소이고 직장이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의료기관이 3개소, 종교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7월 27일부터 동교회를 방문한 교인 및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외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현대 커머셜 강서지점 그리고 대구 수성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8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되면서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중구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해서 8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서울이 2명, 경기가 2명, 인천 1명, 경북 2명, 부산 2명, 충남 1명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구에 소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다음 경기도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결과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5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주시 스타벅스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중 6명이 확인되어 총 5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4명이며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4명 등 카자흐스탄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렘데시비르를 35개 병원에 135명의 환자에 대해 신청받아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께서는 2단계에 맞는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식사와 관련하여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권장드립니다. 각종 대면 모임보다는 PC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도 당부 올립니다. 설령 외출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도 침방울이 튀는 행위, 즉 소리 지르기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특별히 악수, 포옹 등 신체 접촉도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는 아예 가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이나 출근, 등교를 하지 말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이외에 아직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수도권에 준하여 준수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됩니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 및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수련회, 기도회 등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교회의 교인 및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등 전국적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수도권 교회에 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가 총 297명입니다. 지난 8월 15일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초부터 지역 확산이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이자 지금 차단이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또다시 증폭되어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권에 이어서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을 통해서 이번 주말까지 집단 발생의 중심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분들을 모두 확인하고 철저한 격리와 검사로 추가 전파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를 통해서 다른 장소나 시설로 번진 추가 전파가 있다면 그 사례를 찾아서 추적 관리하는 것에도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까지가 1차 기로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설령 전체 확진되어 발견되는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그 확진자가 분류 자체로 사랑제일교회 관련이라면 그나마 추적 관리와 차단 조치의 성과겠지만 혹시라도 미분류, 타지역 전파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전파 규모가 늘어난다면 더 큰 위기로 진행한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기로는 환자 발견 시에 지역사회가 달라지거나 타 시도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교회 방문자, 신도와 접촉한 분들, 다른 장소에서라도 신도들과 접촉한 분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감염 전파에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선제적인 검사와 철저한 자가격리가 본인의 생명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의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인류가 100년 만에 맞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앞에서 저희 방역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 외에 어떠한 다른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진단 검사량이나 검사 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진단검사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를 만들고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격리 이탈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확산하는 일을 중단해 주시고 저희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거리두기의 효과는 8월 말, 9월 초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일상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협조와 실천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기소통팀이나 또는 역학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 정보를 드리거나 다음 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기자실에서 국민일보 기자님,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김영상 기자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늘은 거 감염 경로랑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다른 지역에도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좀 이행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2단계 격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신다는 의미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자꾸 이제 진단검사 신뢰성 의문을 좀 제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까지로는 그 증상 발현 일 등을 볼 때 사랑제일교회로부터의 전파로 추정되기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에서의 발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가대 등 추가적인 검사 결과 다행히도 음성으로 판정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접촉자에 대한 조사,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판단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돼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 중에는 거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 중에도 환자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의 조사와 또 건의로는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던 분들이 타 지역의 종교 시설에도 많은 활동과 방문 등이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있어서도 특별히 종교 시설, 교회의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 상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중대본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확진자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 주로 그 집회에 모이셨던 분들은 전국에서 모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비록 거리두기가 명목상의 2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2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펼침으로써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권고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주신 그 사랑교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전문가인 그 이상원 진단검사 총괄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건소에서 양성을 무조건 확진한다. 또 보건소 진단 검사에 불신이 있다. 검사를 한다면서 균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상원 진단분석 총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의료인들이며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별 진료소의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으며 의료인들이 이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그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검체 채취 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되어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에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검사의 경우 검사의 대부분은 현재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전 과정은 PCR 기기계에 실시간 기록되게 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가깝고 원하시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성북구 보건소에서 그 양성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그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성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저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전 과정에 거친 재검사를 위했을 때 동일하게 양성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그 환자가 두 번째로 간 병원에서는 그 음성으로 확인되었었는데 이때 최초의 환자의 검사 결과 반응은 비교적 약한 양성이었으며 이틀 정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서 이것이 검사의 오류가 아니라 자연적인 바이러스량의 변화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 기관은 서로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검사 전문기관에서 수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결의 기자님.
네, 한겨레 최하입니다. 약간 좀 많은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광화문 집회 참석한 뒤에 확진되신 분이 어제도 10명이라고 설명을 주셨었는데 오늘도 10명이라고 설명을 주셨어서 더 늘어나지 않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게 18일 어저께 저녁 6시 기준 집계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업데이트가 안 될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 집회 말고 예전에 8일 경복궁 집회 참가자나 11일에서 12일 화정역 서명부스 관련 있었던 분들도 검사를 요청하셨었는데 요 두 일정과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요. 그 기초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자료 2페이지에 만들어 주신 이 노출지를 보면 114개소가 있고 50개소 표가 있는데 이 114개소는 확진자가 나온 장소가 아니라 바이러스 노출 장소이고 확진자 발생 장소는 이 표에 있는 곳들만인 건지 그걸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계속 지금 오늘 300명 육박하는 숫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확진자 발생 양상이나 규모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부본장님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부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3가지 질문을 묶어서 일단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는 기초 역학조사와 또 심층 역학조사로 좀 구분이 됩니다. 현재 그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박영준 역학조사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역학조사관들이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할 때 비고란에 일단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을 먼저 시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층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집회 참석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심층 역학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워낙 그 확진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격리 입원된 확진자에게 대면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 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따라서 어제 18시 현재로서의 규모가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하게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10명이 일단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누적 확진자 10명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에 응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자발적으로 응한 규모 자체도 일단 파악이나 집계를 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가변적이라는 말씀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게 광화문 집회에서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실외라 하더라도 저희가 누차 강조드린 대로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여러 가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불비할 경우 등에서는 전파가 된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고, 물론 뭐 이전에도 야외에서 캠핑이라든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전파됨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각종 집회에서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 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자체에 대한 완벽한 추적 조사와 사랑제일교회에서 발견된 확진자들이 종사하거나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 등에서의 2차 전파 이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고위험 시설 114개소를 현재까지 파악을 했고, 이 114개소는 최소한 확진자, 즉 신도 중에 환자가 나온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밑에 11개소에 50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확진자 50명은 사랑의 제일교회 신도를 제외한, 즉 2차 전파 이상이 추가로 50명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114개소 중에 8월 18일 18시를 기준으로 해서 11개소에서는 이미 2차 전파 이상이 발생을 했고 114에서 111를 뺀 즉 103개소에서는 아직까지는 비록 신도 중에 확진자가 종사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 등이지만 2차 전파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되지는 않고 계속 추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까지가 지난 그 8.15 집회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코로나19의 최빈도 잠복기인 5, 6, 7일 정도가 경과가 되면서 또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적조사, 그로 인한 2차 전파에 대한 추적조사가 어느 정도는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기로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다만 1차 기로라고 말씀드린 이번 주말까지의 상황 중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물론 나쁜 소식이고 안 좋은 결과이지만 그나마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되거나 또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확한 광화문 집회 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 행동이나 시설이라면 그것 자체로는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류, 깜깜이 또는 타 시도라든지 전혀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어떤 발생들이 증가 폭을 키우면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1차 기로 이후에 또 다른 집단적인 유행으로 가는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1차 기로이고 지난 8월 15일 이후 특별히 오늘 0시부터는 본격적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어서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2주를 더하면 8월 말 9월 초쯤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1차 기로에 해당하는 사랑제일교회의 발견을 최대한 끝내고 또 추가적인 전파를 최대한 막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와 그로 인한 2차 전파도 최대한 조기 차단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동시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미분류, 깜깜이, 타 지역이나 시도에서의 무관한 또 발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향후에 전체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동향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2가지 이내로 기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지스 기자님, 서울경제 기자님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뉴시스의 공부서입니다.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다수가 이게 양성에서 음성으로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게 그 건수가 혹시 몇 개 정확하게 파악이 됐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루에 역학조사관 분들께서 평균 몇 명이나 몇 건 정도 지금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 과부하가 좀 예상되는데 인력 확충이나 동원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아까 그 우리 이상원 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정한 사례에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바이럴 로드, 즉 바이러스 양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그 PCR 검사에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음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몇 건이나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례들이 더 의심이 되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검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역학조사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 지역에만 저희 중앙에서도 역학조사관이 총 8명이 추가로 지원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도 더 인력 지원을 계속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4명이 저희 중앙 차원에서 역학조사관 지원이 나가 있고 앞서 보시다시피
기초조사 이외에 심층 역학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순간 한순간 역학조사 인력의 그 업무 양 자체는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면서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진자 1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다 사랑제일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지금까지 파악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둘 중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집회 10건은 사랑의 제일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 건이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감염병 예방 법령상 저희 방역 당국자들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는 독감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또 언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지, 또 구체적으로 올해 조달가와 물량은 어떻게 예정되는지와 관련된 현황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금년도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그 18세까지 접종 대상을 확충을 했고, 또 62세부터 64세까지도 접종을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급과 관련된 총 물량, 또 접종 시기, 또 뭐 여러 가지 조달 단가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앞두고 종합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마무리 얘기 때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습니다만,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예방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사실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최대한의 억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다시금 억제 상황으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어떤 시점을 잡아서 자세하게 브리핑 설명 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CBS 이은지 기자님 질문 이 부분은 중대본과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문은 읽지만 아마 조금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봐 주신 내용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 앞서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관련 법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이와 더불어서 내국인 지역 감염 확진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 앱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관련된 근거 법령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수본과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중대본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인데 질문을 읽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야간 선별 진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선별 진료소 확대 혹은 선별 진료소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수본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TV조선 정은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건강 상태와 관련된 보도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지와, 또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역학조사로 파악된 밀접 접촉자 수는 얼마나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CBS 지표 환자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역학조사 관련된 내용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예방 법령상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집계나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보도 참고 자료 이쪽에 있는 바처럼 기관이나 시설 등의 개소 수를 보시면 일단 114개 시설, 기관,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모니터링과 추적 조사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CBS 지표 환자와 관련해서는 따로 그 갖고 있는 정보는 없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이것도 특정인에 대한 것이 너무 그 두드러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사 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기자님 중에 질문 있으신지 여쭙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 하나와 또 보충 질문 2가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님, 그 통계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다른 집단 감염과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해 확진자 중에 광화문 집회발 감염을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대략이라도 통계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초역학 조사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게 최소한 지금 10명을 확인을 했고, 다만 자발적으로 죄송합니다.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서 검사에 응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지금 발견된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저희 방역 당국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 문자 질문 보충 받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유튜브 영상과 관련되어서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통계와 관련돼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은 부본부장 설명하셨습니다. 영상에서 논란된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받은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게 맞다고 했는데, 이러한 통계와 또 이분들이 1차, 2차 검사를 받은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또 이분들은 확진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음성 환자로 보고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상원 진단분석 총괄팀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그 사례분들께서 최초로 검사를 받았던 것은 그 8월 14일이며 그 이후 2차 검사는 8월 16일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잠깐 동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되어 입원한 경우에 그 다음에 받는 검사는 정확성을 위한 재검사가 아니라 입원 이후의 경과를 위한 관찰 검사입니다. 하지만 회복기에 있거나 바이러스 검출량이 비교적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음전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짧은 2, 3일의 시기에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드물지만 또 재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관찰된 코로나19의 임상적인 특징이며 또한 경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네. 그 마지막 질문에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1차, 2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동일한 검체를 첫 번째 검사하고 두 번째 검사했더니 그것이 뭐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고, 그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 이상원 팀장이 설명을 한 대로 첫 번째 검사는 8월 14일 검사고 이틀 후인 8월 16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즉 이틀간의 차이가 있는 검사일, 각각 날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저희가 1차, 2차 검사라고 부르는 명명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바이러스의 양 자체는 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현재 감염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께서도 인지하시고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환자가 단시간에 폭증해서 적시에 환자 치료가 어려워지는, 즉 병상수가 부족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쇄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놓는 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과 겨울 환자분도 그렇고 의료인도 그렇고 심지어 건강한 모든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코로나19를 반드시 억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불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우리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감염 규모를 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최소 2주간은 출퇴근,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 필수적 외출 외에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리 두기와 함께 항상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고 스스로와 주변 사람을 보호해 주시되, 또 특별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앞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2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관내 종교시설을 비대면 예배로 전환토록 유도해 주시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도 많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회 내의 소모임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숙박을 하는 수련회나 워크숍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상황에 방역에 최우선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종교 지도자분들께는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또 전파 차단에 협조해 주시는 교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집회를 참석한 분들 중에 검사를 받으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2주 후인 8월 말 9월 초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전투에 임하는 지금은 모두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전선에서 모두가 잘한다 하더라도 단 한 곳이라도 뚫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지금 나 자신부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 김동호 고은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